일반적으로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두근거림과 달리 평소보다 60회보다도 1분에 덜 뛰는 거예요. 천천히 맥박이 뛰는 거죠. 이런 걸 서맥이라고 하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100회가 넘는다, 이런 걸 우리가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이 움직이는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쿵, 쿵, 쿵쿵, 쿵, 쿵 이렇게 뛰거나 이게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것들을 통칭해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24시간 동안 모든 장기들이 다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가 심장이 아닐까 해요. 우리가 심장이 쿵쿵 쿵쾅쿵쾅 이렇게 뛴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모두 다 알고 있고, 부정맥이라 하면은 한자로 풀어서 쓰면요, 맥박이 가지런하지 못하다, 맥박이 일정하지 못하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은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어야 되냐면요, 보통 60회에서 100회 정도 사이를 뛰는 거를 우리가 정상 맥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박수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짚어보면은 환자분들이 타이머 제거하시면은 잴 수 있어요. 몇 번 뛰는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근거린다 이럴 때는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 1분 동안 하기 힘드시면 30초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시겠죠. 그런데 이런 두근거림, 일반적으로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두근거림과 달리 평소보다 60회보다도 1분에 덜 뛰는 거예요. 천천히 맥박이 뛰는 거죠. 그런 경우 이런 걸 서맥이라고 하고요. 100회 이상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1분에 60에서 100회를 뛰어야 되는데 100회가 넘는다, 이런 걸 우리가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박의 리듬들이 심장이 피를 꽉꽉 짜주거나 심방과 심실이 움직이는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쿵, 쿵, 쿵쿵, 쿵, 쿵 이렇게 뛰거나 이게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것들을 통칭해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부정맥에는요, 서맥과 빈맥과 이런 부정맥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저는요, 운동할 때 맥박이 뛰더라고요. 우리 요새 스마트워치에서 심장 박동수를 알려주잖아요. 운동할 때 그럼 저 130회, 150회 이렇게 뛰는데 어때요? 이것도 그럼 부정맥인가요? 물어보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극심한 운동을 할 때나 이제 활동량이 늘어날 때는요, 최대 1분에 180회까지도 맥박은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상 범위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부정맥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심장의 기형이나 심장 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부정맥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일반적인 의학 상식에서 말할 때 부정맥이 그럼 언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을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지를 연관되잖아요. 늘 나타나는 겁니다. 지나친 음주, 지나친 흡연, 이런 것들은요,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맥 환자들한테 거꾸로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과도하게 카페인을 복용하시는 걸 좀 주의하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다시 돌려 말하면요, 카페인을 과다로 섭취하는 것, 아주 고용량으로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것들은 부정맥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사실 심장에 과도하게 무리가 되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 아마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정맥 환자들이 나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운동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난 운동 안 하는 게 더 낫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들은 심장의 건강에, 심장 그 근육이잖아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권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걷는 정도, 한 번 하실 때는 한 30-4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도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시되 한 번 하실 때 너무 과도한 시간을 쓰시지는 않고 30-40분 정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심전도 검사를 건강검진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종이가 쭉 나오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긴장을 했거나 이 병원에 오는 것 자체도 무섭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고 이런 거에서 처음 해본다 이러면 빈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정확한 리듬들이 매 24시간 동안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기한테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심장의 리듬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바뀌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는 정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를 검사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걸 발견하는 시간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모비케어라고 하는 이제 활동성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선으로 간편하게 나와서 그냥 붙이고 나서 옷을 입고 하면 아무도 그 기계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기계를 하고 나서 24시간, 48시간, 72시간까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먹고 자고 활동하고 평소처럼 운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뭐 누구랑 싸우고 아니면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내 심전도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맥이 의심되거나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분들한테 많이 관찰하면서 이벤트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예요. 그래서 심장질환을 처음 발견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되는 검사죠. 내과 선생님께서 이제 약물을 처방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죠. 왜냐하면 심장의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그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뭐 느리거나 이럴 때는 그 리듬을 정상 범위에 갈 수 있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당연히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타 차단제나 아니면 칼슘 기량제나 아니면 요새 신약으로 나온 부정맥 약제들 좋은 약제들이 많아서 그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인공 심장 박동기가 있어요. 그걸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의 리듬을 정상화시키게 더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박동기를 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심장이 안 뛰어서 오거나 응급실에 왔는데 심전도를 붙였는데 막 어떤 부정맥이 뜨면 갑자기 뭐 제세동기 가지고 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약물을 먹거나 뭘 해도 치료가 안 되는 덜덜덜 떨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심장 리듬일 때는요. 제세동기를 꽉 쳐줘서 순간적으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